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시장 참 공평합니다. 그동안 가장 피해가 컸던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시선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피가 오를 때는 하락하고 또 낙폭을 키울 때는 더 큰 낙폭을 보였던 코스닥이었죠. 한때 천스닥을 기대했던 코스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고점 대비 너무나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800선을 깨고 650선 아래까지 밀렸었던 코스닥.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강한 반등을 보이며 힘차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 원 규제 시행과 함께 이틀 연속 중소형주 낙수 효과가 톡톡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 중심의 코스닥 바이오주 급등, 또 AI 소프트웨어주 급등,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의 반등, 로봇, 우주항공 통신장비주 그동안 거래 없이 떨어지기만 했던 이 종목단에서 수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동안에도 수급에 휘청이는 전자닉스가 제대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수급의 이동은 어디가 될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오스틴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강규빈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아마존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우려를 덜어냈고요.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중국 창신 메모리의 대규모 디램 생산 능력 확대 소식에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장중 한때 흔들렸습니다.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팔란티어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 심리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 훈풍은 국내 증시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팔란티어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프리마켓부터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코스피는 개장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신규 메모리 공장 건설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반도체 대형주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요. 이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듯 싶었지만 장 막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1.62% 상승한 6,358.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동안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수급을 이끌었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제약 바이오와 소부장, 원전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5.88% 급등한 780.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8,185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06억 원, 5,394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 전자업종에서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금융업종에서는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반된 수급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기관은 5,434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86억 원, 2,772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 업종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지만 외국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제약업종에서는 개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두드러졌고요. 외국인도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기관은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중 투신이 장 막판에 선물을 대량으로 순매수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로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9.25%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스페인의 차세대 K9 자주포 사업 참여 기대감 등 해외 방산 수출 확대 기대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UAM 기업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던 이 4,548억 원 규모의 전기식 작동기 공급 계약은 양사 합의로 해지가 됐지만 시장은 계약 해지보다 실적과 수출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주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9.1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1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최대 9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AI 인프라 확대 기대가 커졌습니다. 특히 브룩필드가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GPU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네이버는 이를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는 태양광과 풍력, ESS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기대와 태양광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공급망 배제 움직임이 맞물리고 공급망 확대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오늘 무려 19.8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제약, 바이오와 AI,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당분간은 반도체와 AI 관련주의 흐름이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거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강규빈이었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반등 온기가 좀 퍼져나가는 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는 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오늘 기분 좋게 또 방송에 또 나오게 됐어요. 사실 그동안 6월달 또 7월달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시장이 사실 나올 때마다 안 좋았잖아요. 네, 거의 그쵸? 뭐 매도 사이드카를 반복하곤 했었죠. 네. 하지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웃퍼폼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해줬고 네. 어쨌든 오늘 코스닥이 지금 3거래 연속 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3거래 연속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앵커님이 코스닥 지수의 이 단기적인 반등 추세가 쭉 이어질 수 있느냐 네.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이 코스닥의 좀 향후 시나리오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3거래 연속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쨌든 수급을 메꿔주고 코스닥 지수를 있다.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 코스닥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코스닥 보시면은 약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요. 그 중에서 투자 신탁, 투신 쪽과 상호펀드 그리고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도 어쨌든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850에서 9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는 네.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어쨌든 수급의 주체가 돼서 여기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돼요.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색깔로 여기가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900포인트부터 예를 들어서 한 1100포인트까지 약 200포인트 정도는 이제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붙어줘야 우리가 원래 보고 있었던 여기 과거 정확하게 5월 27일이죠. 레버리지가 출시했던 날. 네. 네,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날 부근까지 올라오려면은 최소 900포인트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900포인트부터 약 1100포인트 부근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까지 같이 네, 붙어주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좀 상승 시나리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코스닥 900포인트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끌어줘야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핵심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심 회복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이 수급이 핵심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이 코스닥 지수를 3거래일 연속 끌어올려주고 있잖아요. 아직 800포인트를 못 간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대 양봉 캔들이 좀 잘 만들어지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연속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스닥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저는 또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규제가 어쨌든 저번 네.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3천만 원으로 또 증거금 상향이 있었고 이거에 이제 포함해서 수급 쏠림 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섹터로의 이제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PPT 자료 또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코스피 코스닥 기준 지금 보시면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물려있던 게 이제 그러니까요. 빠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반대 매매가 사실 좀 아쉽긴 한 소식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물려있던 이 반대 매매가 어쨌든 최근에 계속 나오면서 이 수치상으로 쭉 꺾이는 게 보이시죠 코스피가. 네.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이제 소화를 하면서 시장을 그동안 짓눌러 왔던 이 신용융자,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어쨌든 지속해서 나오면서 이 수급에 빈 공간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지금 기관 투자자, 투신과 이제 금융 투자, 뭐 상호펀드 이쪽에서 좀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호재에도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네.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본격 순환매가 시작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이 8월 코스피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급격한 뭐 반등은 제한적이겠지만 현재 네. 낮아진 밸류 감안하면 그래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 코스닥의 특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분봉 차트거든요. 네. 이제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 우뚝 쏟았죠 여기서. 네, 막판에 좀 힘을 크게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한 2시 15분부터 3분봉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쭉 끌어올리면서 결국에 이제 밑골이 강하게 달리면서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네. 그 이유가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갑자기 이제 장 막판 같이 들어올린 거거든요. 이것도 3분봉입니다. 아, 이건 5분봉인데 3분봉으로 바꾸면은 정확히 비슷하죠. 네. 2시 15분부터 같이 들어올렸는데 이 이유가 지금 오늘 저녁 있죠. 네. 오늘 저녁에 이 SK하이닉스 ADR 그렇죠. ADR의 상장 이후 이제 미공개 정보 금지 이 법안이 풀리는 날이에요, 오늘이. 사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때 주가가
꽤 많이 빠졌었죠. 네. 네, 기대했던 내용들, 뭐 주주 환원의 정책이라든지 뭐 실적도 사실 약간 좀 아쉽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뭐 LTA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면서 굉장히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로써 그 규제가 풀리는 날이에요. 저녁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러면 미국 증시 시작 때쯤에 주주 환원 정책이나 LTA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은 거죠, 오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도 어쨌든 조금씩 반등을 해주면서 시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5% 네.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오늘의 특징이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라도 네. 봤을 때 지금 대략 6,300포인트의 위치에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어쨌든 코스피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끝났어요. 아시죠? 네. 어쨌든 하락 그리고 이제 약간의 횡보의 흐름으로 어쨌든 소화를 했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가장 단기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SK하이닉스 사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렇게 코스피가 쉬어갈 때 코스닥이 수급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2, 3%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어쨌든 800포인트 이상 그리고 90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와주는 그림이 저는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증시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온기가 많이 확산되고 뭐 로봇이나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등등 모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본격 순환매가 시작되면서 증시가 건강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동안 좀 내려왔지만 키포인트는 주주 환원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향후 전망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올해 보였던 이 회복 탄력성을 네.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증시 자체예요. 이제 사실 아까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이제 시작됐죠. 네. 그리고 확실하게 어쨌든 증거금 상향 그리고 뭐 그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지금 신용 융자가 잔고가 쭉 빠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초입 구간이에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직 더 확실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진짜 증거금 상향 또는 추가적인 이제 규제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수급이 좀 풀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나서의 이 주가의 흐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네. 미국의 금리. 금리.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는 여전히 지켜봐야 되고 물가 지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또 중동 전쟁도 사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유가도 아직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안전한 자리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아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우리 증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제 모멘텀과 소스들은 많습니다. 뭐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승강제 또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 지수도 뭐 사실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완전히 낙관해서 이제부터 뭐 무조건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요소나
이 소스들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월 한 달간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줬던 증시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본격 순환매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3스타 레시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가장 주목받았던 섹터를 좀 재료로 담아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재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재료는 전력 설비, 우주 태양광, 또 로봇이 되겠는데요. 오, 네. 네, 오랜만에 좀 섹터 단이 바뀌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또 오랜만에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재료로 한번 요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요리 중에서 전력 설비랑 오늘은 우주 태양광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로봇은 왜 오늘도 강했는데? 그렇죠. 놓고 로봇도 가는 오늘 걸까요? 좋았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존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서 네. 이거는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 방송 말미에 생존 종목으로 또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다뤄드릴 거니까 로봇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뒤로 밀어드리고 일단은 전력 설비라 우주 태양광 쪽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을 오늘 또 생존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방송 후반부에 또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전력 설비, 우주 태양광을 가지고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입니다. 전력 설비. 우리가 좀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오늘 전력 설비, 뭐 전력기기라도 평가를 하고 말을 이제 업종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최근에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이 좀 궁금한데 네. 그 종목이 이제 킥소스로 이제 발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전기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핵심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섹터 중에서 또 강한 종목이 있었는데 발전기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메인 요리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오늘은 또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는 시장이 꽤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공개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의 요리는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요? 네, 그렇죠. 오늘 거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22%대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음, GNC 에너지를 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기 관련주로 평가를 좀 요즘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이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게 네. 이 발전기 공급 계약이 최근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네. 네,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이제 스크랩 해온 것만 오늘 일단 33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향 가스 터빈 발전기 계약 체결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KT와 이제 750억 규모 또 데이터 센터 발전기 공급 계약이 있었고 와, 네. 또 지난주에는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한 960억 원 정도 또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고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보시면은 328억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더 있어요. KT도 이렇게 보이시죠? 네. 대략적으로 755억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발전기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붙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관련된 표를 많이 갖고 와봤어요.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네. 이게 GNC 에너지 관련된 이제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센터향 이제 비상 발전기 매출 증가와 가스터빈 비중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한다. 앞으로 주식 시장은 그리고 종목은 앞으로의 기대감과 앞으로의 실적을 당겨온다라는 생각 꼭 하고 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여기서 그래프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OPM 쭉 선으로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고 밑에도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주 잔고는 우상향 쭉 사실 작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매출 비중이 이제 76%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중심은 정부의 이 AI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GNC 에너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이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모멘텀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가스터빈 발전,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잠시만요. 발전기요. 그쵸? 네. 발전기가 왜 이렇게 좋냐 요즘.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로 이제 부각이 되는 가스터빈 이 비상용 발전기가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방식으로 보통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동안은. 네. 근데 이제 AI 서버의 도입으로 렉이 굉장히 전력 밀도랑 전력 부하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터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GNC 에너지가 그래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엔진보다 발전 용량 대비 면적도 작고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단일 장비당 발전 용량도 크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조금 저는 기회를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가스터빈 발전에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ESS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어쨌든 같이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주로도 지금 뭐 2차 전지 쪽도 함께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수주 잔고로 인한 GNC 에너지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따라 붙어도 되냐?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네.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 5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신고가 영역에 넘어섰다는 겁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크긴 했었지만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따라 붙기보다는 저는 최소한 5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한 4만 원 아래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네. 4만 원 아래까지요. 그렇죠. 정확하게 39,000원에서 38,000원 사이. 제가 동그라미 한번 그거 네. 그려드릴게요. 이 정도 가격.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는데? 네. 네, 이 정도 가격 라인에서 단기적인 분할 매수 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당장 따라붙기보다 좀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수주 앞으로 쭉 더 나올 수 있는 수주 잔고에 대한 이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해보셔도 저는 꽤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GNC 에너지 지금 또 수주 내역을 또 확인해 본 이상, 수요 강도가 확인된 이상 이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5일 이동 평균선에 걸쳐져 있는 38,000원 선에서 우리가 눌림목이 왔을 때 진입해 보자는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새로운 진입 타점은요, 흑백키친 내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재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재료, 오랜만에 요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우주 태양광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좀 어떤 모멘텀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요즘 태양광, 우주 태양광도 있고, 사실 우주항공 쪽도 좋아요. 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좋지만 우주 태양광 쪽도 오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킥소스로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좀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역시 스페이스 X입니다. 네, 역시 우주항공하면 또 스페이스 X 그렇죠. 모멘텀. 또 스페이스 X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해요.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먼저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순환매의 관점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또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킥소스를 다뤄드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도 함께 다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우주 태양광 내에서는 스페이스 X 모멘텀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스페이스 X 관련주 너무나 많잖아요. 엄청 우리는 많죠. 어떤 업종을 가장 최선호주로 보시는지 메인 요리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시장에 오늘 방송에 이 흑백 주식 방송에 되게 오랜만에 출연하는 그렇죠.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사실 정확하게 뭐 우주항공 테마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우주항공 재료,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통합 시세로 봤을 때 상한가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16%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정규장 시세로 봤을 때도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고 8만 5천 원 라인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 뭔지 아시나요, 앵커님? 혹시? 개별 호재가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네.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이렇게 표 보시면은 스페이스X 우주 태양광 전극 소재를 뚫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장 초반에. 네. 지금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엄청나게 하고 있죠. 네. 근데 오늘 그거는 이미 반영되었던 소식이었고, 맞아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대주전자재료가 올랐냐라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스페이스X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쓰일 우주 태양전지 전극 재료를 공급한다. 그렇죠? 이미 실질적 합의는 마쳤다고 해요. 만나서. 그러면서 이제 소재를 공급받는 스페이스X는 내년 1월 본격적인 이 우주 태양전지 전극 재료를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크게 오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태양광 업계에서는 규제 그리고 관세 부담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중국산 소재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태양전지의 이 핵심 공급 소재인 전극 소재인 이 은 페이스트, 실버 페이스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 은 페이스트는 보통 중국 업체에서 이제 조달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근데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산 페이스트도 우리가 안 쓰겠다. 네. 중국산도 안 쓰고 대만산도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이, 네. 네. 우리가 이제 또 흔히 자주 말씀드리는 반사이익을 감사히. 네.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스트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주전자재료가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아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좀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 현지의 장비 설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오늘 강하게 뛰었어요. 와, 그쵸? 거래량이 오늘 정말 이게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종목별 매매 동향 잠깐 한번 보시면요. 개인과 기관이 좀 담았거든요. 근데 외인들은 좀 팔았다. 차익 실현이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관 쪽의 수급이 오늘 강하게 붙고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반등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약간 성장성 앞으로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크게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유의미한 반등인지는 이제 내일과 이제 이번 주 또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바로 따라붙지 말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한 이제 공략 타이밍은 한번 이제 한 9만 원 라인 이상까지는 올라왔을 때가 가장 좋아 보여요. 계단식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자세한 타점은 또 흑백키친 내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네, 관련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과 그 후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진입해보자는 정리 내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 더 정확한 대응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디저트를 맛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그렇죠.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전문가님이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차트 바로 보이시죠, 전문가님? 네, 보이는데 네.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키워드를 말해야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네. 키워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AI 팩토리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AI 팩토리 기대감. 음. 아, 네. 네, 이거는 네, 딱 AI 팩토리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 정도 상승이 이제 네. 통합 시세로 봤을 때 저렇게 나왔거든요. 네. 장대 양봉 캔들이. 이거는 네이버입니다. 네, 또 방송 전에 또 불안해 하셨다가 바로 네. 또 맞추시는 거 보니까 네, 역시 네이버 정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또 다른 눈길을 끌었죠. 사실 엔비디아 이 지분 투자 소식에 급등했다가 그동안 내림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꽤 강하게 11%대 급등을 보였어요. 네네. 또 새벽 팔란티어 이 실적에 또 이 기대감을 불어 넣은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들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미 사실 그 전부터 수급이 잘 붙었어요. 지금 이거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이미 외국인도 최근에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저가 매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투신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거기에 이어서 연기금 쪽도 2거래일 제외하고 10거래일 연속, 10거래일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었다. 그것들이 이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오면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매개체는 역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AI 팩토리 관련된 기대감들. 이것들이 같이 이제 그냥 매개체가 된 거지 이미 시장의 선택은 꾸준하게 받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오늘 조금 강하게 아웃퍼폼을 해준 거고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지금 당장 뭐 따라붙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흑주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사실 네이버 하면은 그동안 고점에 많이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우리가 좀 담아보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그쵸. 네, 그만큼 또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좀 비슷하게 카카오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또 오늘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카카오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이건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랑은 아예 다른 기업으로 봐야 돼요. 사실 뭐 뉴스나 우리 흔히 뭐 경제방송 보시면은 네카오 하시잖아요. 네. 같이 좀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혀 다른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방향성도 완전 달라요. 카카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카카오의 특징은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오픈 AI, GPT랑 협업을 하고 또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하는데 네이버도 물론 협업은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이 AI 관련된 어떤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에서 사업 모델이 많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더 낫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이버가 더 낫습니다. 나은데 제가 왜 흑주식으로 판단을 내려드렸냐면은 또 한번 출렁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수급은 좋습니다. 오늘 수급은 연기금이 20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수급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데 일단 오늘의 이 장대 양봉 캔들이 제가 정규장 시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오늘 그려드렸죠. 네. 120의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2, 3거래일 정도는 일단 지지를 해주는지 여기가 안전한 단기적인 바닥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우선 체크를 하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흑주식 판단을 내려드렸고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AI 관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담아야 한다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네이버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네이버가 백주식인데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따라붙어도 되냐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며칠은 지켜보자. 네. 우리가 과거에 1억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차트 흐름을 봤기 때문에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보자라는 관점으로 흑주식 판단 내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이버 단기적으로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응 전략은요, 흑백 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본격 순환매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 생존 종목으로 소개해 주시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 종료 후에 생존 종목명이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수익률 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수익률 표 보니까요. 현재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200%로 이미 수익 실현을 하셨죠. 또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이 밖에도 많은데 제가 전문가님 수익률 표를 볼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하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뭐게요? 항상 삼성전기 많이 질문해 주시죠. 네, 삼성전기 맞습니다. 또 유일하게 3스타 종목이기도 한데 424%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건지 또 어디까지 언제까지 들고 가실 건지 포함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삼성전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시면은 전기가 이거 오늘 차트를 갖고 온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120의 이동평균선은 확실히 뒤졌어요. 그렇죠? 이 자리는 확실히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잡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캔들들의 색깔 모양이 안 이쁘죠? 그렇죠? 파란색이 많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근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잘 반영을 했고 뭐 실적이 예상보다 더욱더 감동적인 실적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 견조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은 다졌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유자 입장이나 또는 신규 진입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여기 보시면 240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삼성전기잖아요. 1월부터 5월 달 이제 고점을 찍을 이 6월 19일까지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이 또 우리 삼성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다시 24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본 기업인
이제 무라타 기업의 이 주가를 삼성전기가 조금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라타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이 MLCC라고 하는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 그리고 기판 이 기판에 관련돼서 가격의 상승 출하될 때 이제 가격의 상승이 얼만큼 더욱더 올라갈 것인지 수요는 얼만큼 더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규 진입 타이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111만 원 라인 111만 원 중반 라인에 이제 가격이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정도 부분에서 한 주 정도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한 주 정도는 저는 좀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추가 진입의 타이밍을 또 궁금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가격 라인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위에서 내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62 이동평균선 이 초록 색깔 선이 62 이동평균선 위로 좀 올라왔을 때 그 가격이 1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60만 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진입의 타이밍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삼성전기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흑백키친 내에서 종목이기 때문에 또 흑백키친 내에 들어오시면은 삼성전기에 대한 자세한 또 공략 타이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400%대 수익률을 보이고 계시지만 무라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고요. 또 MLCC 기판의 횡보를 따라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움직임을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신규 진입 타점까지 흑백키친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생존 종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또 네. 방송 앞단에서 로봇은 뒤에서 얘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기대되는데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섹터에서 또 한 종목 가지고 왔고요. 제가 로봇 섹터에서 좀 좋아하는 종목이 한정적인데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또 편입을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오늘의 생존 종목은 로봇의 핵심 부품인 이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나 뭐 정밀 감속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로봇 기업들의 특징이 뭐죠? 제약바이오처럼 이 실적이 완벽하게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근데 자 보시면은 로봇 기업들 중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 거래량을 동반한 지금 빠른 주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오늘의 생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빠른 주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이 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잘 찍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로봇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기존에 모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모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광을 받고 앞으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현대차가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업들 외국의 다양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오늘의 생존 종목인 이 기업의 이 모터 사업이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감속기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같이 맞물리게 된 거죠. 사이클이.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실적을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꾸준하게 실적이 잘 찍히고 있죠. 아직 2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지금 매출에 9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은 안정적으로 잘 찍히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이고 수급도 보시죠. 수급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렇죠? 여기서 투신과 사모펀드 이쪽에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120의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회복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흑백키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생존 종목으로 로봇의 핵심 부품 생산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